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초기 소홀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젯밤 목포에 예고 없이 시간당 54.7mm의 소나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국립 목포대가 글로컬 30대학에 선정되며 앞으로 5년간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수학철에 맞은 무화과가 전국 각지로 불티나게 팔려나가 케이크 등에 활용되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전남학생 교육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 원씩 확대 지급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마무리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정부 사업 도입 또는 전남도 기초단체 간 유사사업 통합 조정을 조건으로 내년도 전남학생 교육수당 확대 시행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남학생 교육수당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인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10만 원, 무안군과 5개 시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5만 원씩 지급해왔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딥페이크, 가짜 사진 음란물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초창기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가짜 사진 음란물 공포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교육당국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짜 사진 음란물 범죄를 초창기에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들어 광주의 한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에 접수된 범죄 피해 사례는 4건, 모두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담소로 발길을 돌린 이유는 학교 측의 소홀한 대처가 가장 컸습니다. 가해 학생과 분리조차 안 됐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가해 학생을 감싸면서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서야 서울대와 인하대 등 가짜 사진 음란물 범죄가 확산하자 교육청이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고 꼬집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가해자들이 이 같은 범죄를 심각한 범죄가 아닌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도 큰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처벌도 미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반포하는 행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요. 언론이 서울대와 인하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전국 일선 학교에 강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가짜 사진 음란물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 좀 더 일찍 귀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예고도 없이 짧은 시간에 쏟아진 강수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갑작스레 내린 폭우에 목포 도심도로가 강처럼 변했습니다. 찰랑대는 빗물 사이로 택시가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은 모래주머니까지 동원해 비를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순식간에 한 30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그냥 가게로 물이 다 와버렸죠. 들어왔죠. 그냥 무릎까지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하수구 열어내서 물 빠지게끔 하고. 그젯밤 10시쯤 54.7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목포. 1시간 사이 쏟아진 비의 양은 역대 8월 중 두 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로 목포시 동명동과 만호동 일대 저지대에 주택과 상가 100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이번 비는 제10호 태풍 산산 영향으로 발달한 따뜻한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남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며 발생했습니다. 태풍을 따라 유입되는 남동풍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수렴이 되어 전남 지역으로 비구름대가 발달을 하였고 이 비구름대는 서해상에서 남하하는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서 강화되어 문제는 이번 비가 예고 없이 내려 더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당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 시간당 20mm 내외로 예보돼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되지 않은 상황.
밤 9시 50분쯤 강한 소나기가 시작된 이후인 밤 10시에야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장마, 기압골, 저기압 등 큰 규모의 강수는 지속 시간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로 길게 나타나 비교적 예측이 쉽습니다. 하지만 소나기처럼 작은 규모의 강수는 지속 시간이 1시간 내로 짧아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자체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목포시는 전체 배수 펌프장을 가동했다고 밝혔지만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재난 문자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주간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포함해가지고 주의보 상황에서도 안전 안내를 보냈는데 그 외에 21시 이후에는 경보에만 이렇게 보내도록 돼 있어가지고. 한편 제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면서 남해 먼바다 쪽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는 등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10월 영광과 곡성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전남에 총출동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영광과 곡성에서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전원 참여하는 의원 워크숍을 갖고 정기국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9월 9일 전남도청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정례 예산정책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등 전남 표심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는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7년 동안 광주 전남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너무 많은 전기가 생산돼도 문제라는 건데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던 지난 20일 최대 전력 수요는 97.1기가와트.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전력 대란 우려는 없었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 17%를 차지한 태양광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원전 수준에 거의 육박한 상황인데 얘가 날이 맑으면 이제 출력이 최대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일조량이 많고 여유부지가 넓은 전남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을 당시 많은 사업자들이 전남에 몰렸고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 설비 용량을 기록했습니다. 호남 지역이 그만큼 햇빛이 좋고 또 어떤 개발이 덜 돼가지고 어떤 그 부지가 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갖고 이제 호남 지역에 태양광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당장 다음 주부터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에 제동이 걸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넘쳐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형편인데 초과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공급망인 송전 능력 역시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송전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는 송전 시설을 늘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를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 초과분을 사용할 지역 내 수요도 부족하고 다른 데로 보낼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신규 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호남 지역에서 이제 신규로 발전 사업을 허가를 받는 것이 주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전력망 건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력망 건설은 물리적인 시간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겹쳐서 지금 상황이 발생했지 않았나.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당분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지난 5월 말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은 석 달만 줬습니다. 당장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신규 허가가 제한됩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전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있는 지역으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이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자 하는 사업자, 중소사업자나 영세사업자분들께서는 기존에 해왔던 계획들이 흐트러지게 돼서 환경단체들도 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온 인류의 동시대적인 목표인데 재생에너지를 승시키겠다고 하는 이 정부 정책을 어느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뒤늦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만이라도 좀 더 늘려달라고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9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규제 정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국립목포대가 글로컬 30대학에 선정돼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2024 글로컬 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목포대 등 10개 대학의 혁신 모델을 선정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는 글로컬 대학 혁신 방안으로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그린 해양 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선정됐던 광주 전남 대학 가운데 전남대와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 연합은 최종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남도와 국민의힘 전남도당, 목포시는 어제 목포대 글로컬 대학 선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대의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지역교육의 100년대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한 쾌거라며 도비 1,609억 원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목포대 글로컬 대학 선정을 환영하면서 120억 원 지원을 거듭 확인했고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목포대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순천대와 함께 선정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환영했습니다. 여름철 대표적 과일 가운데 하나인 무화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최근 대전의 유명 빵집에서 무화과 케이크를 내놓으면서 SNS 등에서도 인기를 끌어 찾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째 영암에서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는 김원호 씨. 16헥타르 부지에서 하루 평균 400개의 무화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최근 무화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더위도 있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으로 봤을 때도 그러고 찾는 사람들도 그러고 많이 진짜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화에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변비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도 먹으면 좋고 해서 많이 찾아주시고. 1,400여 명의 농민이 한 해 6,600톤의 무화과를 생산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수확철이면 아침마다 무화과를 가득 실은 차들이 농협 선별장에 모여 장사진을 이룹니다. 농협 수매 가격은 1.2kg에 5,000원으로 하루 평균 매입량은 50톤가량. 최근에는 대전의 유명 빵집에서 내놓은 무화과 케이크가 이른바 오픈런 대란까지 일으키면서 하루 최대 720kg에 달하는 영암 무화과가 해당 빵집으로 납품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 양으로 봐서는 지금 최고가 적성기입니다. 양한 간대를 놓고 보더라도 다른 작물에다 비하면 배 이상, 3배 이상을 지금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71년 전남 영암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무화과.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알려진 무화과 수확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안군 비금도 주민들은 지난 7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충북 영동군에 성금 1,004만 원과 탈수 천일염 2천만 원어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성금과 물품은 신안군 비금도 이장단과 주민들이 모금을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오늘 충북 영동군을 방문해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육성 사업으로 문을 연 AI 메타버스 센터 1기 수강생 12명이 전원 대기업에 취업하고 2기 6명이 지역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옛 목포 청어중학교 자리에 문을 연 센터에서는 매년 100명의 지역 인재와 지역 주민과 학생, 재직자 등 2,5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지역 중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국 역사문화 탐방에 나섭니다. 한국 역사문화 탐방은 중국 상해 지역의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항일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탐방할 예정이며 장흥군과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해여면 소재 학교 참관 수업과 현지 홈스테이도 이어집니다.
해남군이 땅끝 꿈길랜드 무장의 데크로드 조성과 선책로 정비 공사를 위해서 다음 달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땅끝탑 일부 구간 통행을 제한합니다. 공사 기간에는 전망대 쪽 데크를 이용해서 땅끝탑과 스카이워크를 방문할 수가 있고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임시 통행로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장흥군 장읍의 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이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어제 남학 정류소에서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아침밥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캠페인에는 전남농협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아침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각김밥을 무료로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진도군이 다음 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4 진도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진도 출신 인기 가수 송가인 등의 공연과 진도 아리랑, 강강술래 등 전통 공연이 펼쳐지며 지역 농수특산품 판매와 관광지 홍보, 귀농귀촌 상담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 위해 시설을 정비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장흥군은 관산읍 삼산리의 산서마을과 우수한마을 일대 축사를 철거하거나 이전해 오는 2028년까지 복합문화체육센터 등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전복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 전복 수출 지원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미국, 독일 등 13개국 18개 해외 상설 판매장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판매 촉진 행사를 벌이고 판촉과 마케팅 비용 등 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징치 주 광주 중국 총영사가 어제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조성호 의장과 환담하고 상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성호 의장은 코로나19로 감소한 목포와 중국 자매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고 구징치 총영사는 양국 간 우호 교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중국 래닝강시, 샤먼시 등 4곳과 자매 교련을 동강시와 저오산시 등 5곳과는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공모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 참여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자격 부여와 함께 생산 제품 홍보와 판로 지원, 기업 경영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소각 폐기되던 영농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공동연구에 착수합니다. 두 기관은 어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깻떼와 고추대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과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여수시 일원에서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를 엽니다. 이번 연찬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지식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광양제철소와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등을 방문해 전남 기반 산업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계속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수분 섭취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33도, 영암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해안 낮에 해남과 강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로 너울이 치는 곳이 있어서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낮 기온 31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48분입니다. 한낮 폭염은 이어지지만 열대야는 차츰 수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아직 엄마 왔어. 아니 엄마가 혼자 살수록 깨끗하게 하고 살라고 하지 않았니? 특히 화장실. 엄마! 룰루? 룰루 더블 케어는 살균력을 인증받은 전해수로 케어하고 구석구석 2배 더 강력하게 씻어주고 노즐은 버블로 또 한 번 더블로 케어해주니까 혼자 살아도 이렇게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룰루를 쓴다는 건 관리 좀 받는다는 거니까 고웨이 룰루 비데 더블 케어. 쿠첸그레이는 누구든 더 건강하게 만들 자신이 있었다. 뭐 레전드 운동선수만 아니라면. 새 쿠첸이네. 쿠첸그레인. 꿈이 없다고 꿈이 없나요? 찾았다. 누구에게나 드림카는 있으니까. 엔카84. 드림카. 엔카로 팔고 사고. 나의 드림카 플랫폼 엔카. 프리드라이프가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고 국가장 참여 노하우와 장래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챙기는 건 1등으로 모시고 싶어서 장래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프. 갤럭시 Z 폴드 6. 그냥 써도 놀랍지만 더 잘 쓸 순 없어?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가 매월 11,900원. 이제부터 너 혼자선 안 돼. 이런 건 처음이죠. 통신비 하나로 다 되는 세상. LG U+.